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불법 정치 현수막 피로감에 6.3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홍보 방식이 시내버스, 엘리베이터 광고 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골목과 산책로 등으로 숨어 들어간 변칙 홍보 현수막도 늘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와 전남 영암을 시작으로 광주 전남 행정통합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무안국제공항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오는 22일에는 국회 청문회도 열립니다. 지난해 광주에서만 10,000명의 자영업자가 감소했고 종업원 없이 운영되는 무고용 자영업자의 비중 역시 크게 늘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홍보 경쟁 방식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시내버스로 엘리베이터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골목골목 변칙 현수막도 등장했습니다. 주지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광주의 한 교차로. 도로를 달리는 시내버스 옆면에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광고가 눈길을 끕니다. 얼굴과 이름, 주요 경력까지 큼지막하게 붙어 있습니다. 비단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시내 곳곳에서는 이런 움직이는 선거 광고판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부분에 현수막을 가장 크게 달고 하시는 것 같은데 선거 출마 예정자 광고를 달고 달리는 시내버스 노선만 10여 개에 달합니다. 출마 예정자가 많은 교육감, 북구청장 등 경합이 치열한 선거구 위주로 광고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지역 광고업계 설명입니다. 전체 배수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원하시는 노선을 지정해서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달라요. 네.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모니터도 새로운 홍보 창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정 단지나 지역을 정밀하게 타겟팅하는 핀셋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큰 길가를 벗어나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른바 족자형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새해 인사, 불조심 캠페인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이름 알리기에 급급한 교묘한 불법 현수막들입니다. 저녁 시간이나 주말을 틈타 게릴라식으로 설치되면서 행정당국의 단속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즉시 이제 정비를 해요. 도심을 뒤덮었던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인지도 급한 후보자들이 규제의 빈틈을 찾아내면서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선거 홍보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전 홍보 제한 기간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 후보들이 정책보다는 얼굴 알리기에 집중하는 건 아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절기상 가장 심한 추위가 이어진다는 대한인 오늘 절기답게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특보 상황 먼저 보시면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어제에 비해 기온이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였고요.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매우 강한 찬바람까지 동반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기온이 크게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광주 무등산 지점에서는 무려 영하 13도에 가까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장성 상무대에서도 영하 7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더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동네 상권을 지탱하는 소상공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만 자영업자 10,000명이 감소했고 종업원 없이 운영되는 무고용 자영업자의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12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광주의 한 대형 한정식집. 같은 자리에서 25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는 최근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원 6명 가운데 2명을 줄이고 사업주는 주방과 홀을 넘나들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부터 매출이 점점 하락해 급기야 작년부터는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 매출 손실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오르지 또 물가 오르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님이 없기 때문에 업주가 그만큼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에요 지금.
대형 음식점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종업원 없이 사업주와 가족들로만 운영되는 이른바 무고용 자영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68.5%였던 광주 지역의 무고용 자영업자 비율이 작년에는 73%를 뛰어넘었습니다. 이 같은 자영업의 체력 감소는 폐업으로 이어져 지난해 광주에서만 자영업자 10,000명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외식업은 사정이 더욱 심각해 코로나 시기에도 줄지 않았던 일반 음식점이 1년 사이에 500곳 이상 감소했고 폐업이 신규 창업보다 1.5배 많았습니다. 공공업 배달, 지역화폐, 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 대폭 좀 지원을 완화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광주 하면은 주차 문제가 어느 지역보다도 너무 어렵지 않는가. 자영업의 위기는 단순한 경제 지표를 뛰어넘어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교하고 체계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무안국제공항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국조특위는 참사 현장을 비롯해 상황실과 관제실 등 관계시설과 항공기 착륙 지점, 사고 여객기 잔해 보관 장소 등을 둘러본 뒤 유가족과 간담회를 가집니다. 이달 말까지 40일간 활동에 나선 국조특위는 모레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고 27일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전남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됐습니다. 경위 직급인 이 경찰관은 지난 16일 자정쯤 무안군 삼양읍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 보행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조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광주시가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5개 자치구별로 주민공청회를 여는데 어제 동구에서 처음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정용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행정통합을 하면 4년간 최대 20조 원 등 4대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제 여론 수렴과 국회에서 조속한 특별법 통과가 우선 과제로 남았습니다. 광주시가 곧바로 공청회를 마련하고 행정통합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 나섰습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시민 참여 토론에선 행정통합 특별법에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담아 재정의 지속성을 확보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통교부세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규정이 반드시 들어갔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광주 전남 공무원 간의 생각 차이가 큰 근무지 배정 등에 대해 잡음 없이 화합하자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화합하고 또 무언가를 융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순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국이 적으면서 이 추진력이 탄력을 붙을 거이다. 통합특별시 청사를 동구 원도심에 두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옛 전남도청과 전일빌딩 245, 그다음에 ACC, 여기 광주 동구 원도심 일대를 묶어가지고 자치 입법, 자치 행정, 문화, 특보로 한꺼번에 지정을 해버리면 행정통합 속도전 속에 일각에서는 이번 공청회를 두고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 없이 의견 제시를 해야 하는 게 문제다. 광주시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는 절차적 정당성만 확보하려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에 대한 여러 의견이 교차하는 가운데 공청회는 오는 22일엔 광주 서구에서 이후 광산구와 북구, 남구 순으로 진행됩니다. 광주시는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행정통합특별법을 보완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우려를 표하던 전남도의회가 의회 동의안을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지사와의 간담회에서 통합자치단체 명칭과 단체장의 근무지, 특별법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나눈 의회는 조만간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과 광주 행정통합을 논의하는 전남도의회 의원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의원 간담회에서는 통합자치단체 특별법에 무슨 내용을 담을지가 주된 논의 사항이었습니다. 통합자치단체의 명칭을 전남, 광주로 해야 한다와 통합자치단체장의 근무지에 대한 질문도 여러 번 이어졌습니다. 통합시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답변을 피하자 비판이 나왔고 김영록 지사는 마지못해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순환 근무를 언급했습니다. 공감대가 안전하게 형성되기 전까지는 저는 기존 청사를 순회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이 당분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한 발 더 나아가 일부 의원들은 통합자치단체의 행정수를 전남에 둬야 한다며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전남에서 26년 7월 1일 특별시장의 첫 업무는 반드시 무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특별법에 농업과 기후변화 위기 대응 등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왔고 성개발 방안도 담아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습니다. 진보당 의원들과 전농, 광주, 전남연맹은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축소 위기가 특별법에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며 반영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전남지사와 간담회 이후 전남도의회는 특별시의 명칭을 전남 광주특별시로 제안하고 행정통합 찬반 의결을 통해 최종 의견을 결정하기로 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의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상정해서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간담회에서나 장외 기자회견장에서 주민 투표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는 등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이 기정사실화돼가는 모습입니다. 한편 전남도는 의원 간담회에서 8편 23장 2절 312개 조문과 300개의 특례로 구성된 광주 전남 특별시 특별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시의회가 행정통합 추진 실무를 전담할 광주시 조직 개편 방안이 담긴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안건을 심사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광주시가 집행 관련 인력만 늘리고 통합의회 실무직 증원은 배제한 것에 반발하며 일방통행식의 인력 배치를 보류의 핵심 이유로 꼽았습니다. 원포인트 임시회가 무산됨에 따라 광주시는 의회와의 조율을 거쳐 다음 달 임시회에서 안건을 재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지난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 재투표를 거쳤는데 간신히 과반 찬성을 달성했습니다. 재투표 결정부터 투표 당일까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일면서 대학의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학은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통합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1표 차로 갈린 대학 통합 찬반 재투표. 찬성 50%를 간신히 넘겼고 투표 참여율도 1차보다 낮았습니다. 또 전산 오류로 투표가 초반 중단되면서 투표 개시까지 1시간 지연되는 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학생조차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1차 때 학생들이 반대한 이유도 확실하게 학생들을 위한 제도라던가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했을 때도 체제가 갖춰져 있다, 보완이 되었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대학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재투표 중단을 촉구한 국립순천대 교수회도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여전히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대학은 구성원 의견을 존중한다며 통합 절차를 밟아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병훈 국립순천대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대학 통합과 관련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소중한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과정은 구성원 신뢰위에 놓일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교육부 국립대 통폐합 심사위원회 심의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와 통심의 일정에 따라서 양 대학은 계속 그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의대 정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정에 맞춰서 통합 절차를 계속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재시동을 건 대학 통합. 구성원 신뢰를 회복하면서 지역 거점 국립대 도약과 의대 신설이란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관리하고 있는 강원도가 운영비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와 소유권 이전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는데요. 강릉시가 2042년 겨울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해법이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김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 썰매를 누워서 타는 루지 종목의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니어 국가대표와 성인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들입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이 무대에 뛰었던 그 열정과 열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어서 저도 올림픽에 뛸 수 있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조건 해외로 가야 했지만 지금은 올림픽 경기장에서 훈련하면서 선수층도 두꺼워지고 실력도 늘었습니다. 경기장이 생기다 보니까 바로바로 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50번을 채우는 게 한 일주일이면은 그러니까 훈련 속도가 거의 4배, 5배는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기장이 잘 활용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8개 경기장이 남겨졌는데 컬링센터와 강릉 아레나는 강릉시가, 나머지 6개 시설은 강원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8년이 지나면서 관리비도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2023년 9천여만 원, 2024년 7천여만 원에 불과했던 강원도의 올림픽 경기장 개보수비는 지난해 23억여 원, 올해는 39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는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올림픽 경기장 소유권 이전을 논의했지만 문체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용료 부분은 강원도랑 협의해서 27년 예산에 좀 확인해가지고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직접적인 운영비 지원은 합의안과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이런 가운데 최근 강릉시가 2042년 동계올림픽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운영비를 보전해 줄 경우 강릉시가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하키센터까지 운영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겁니다. 2042년 정도에는 다시 우리도 동계올림픽에 도전해서 모든 올림픽 시설을 다시 활용하고 올림픽 그 유산인 경기장을 저희 강릉시에서 운영하겠다고 도지사님께 정식으로 요청드렸고, 강원도는 현재 해외 경기장들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책정돼 있는 선수들의 경기장 이용료를 올리기로 문체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단지 이제 그 인상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통해서 문체부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올림픽 유치와 맞물린다면 빙상 경기장은 강릉시가 맡고 설상 경기장은 강원도가 그대로 맡되 정부가 운영비 지원을 늘리는 방식이 새롭게 논의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겨울마다 강원도 인제에서는 명태를 황태로 말리는 모습이 진풍경을 이룹니다. 전국 황태 생산의 70%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데 기후변화로 생산량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춘천문화방송 김세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나무 건조대 위로 마른 명태가 겨울바람을 막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명태 사이를 스치고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서서히 황태의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예년 같으면 진작 끝났어야 할 덕거리 작업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황태 덕장입니다. 영하의 기온이 열흘 이상 이어져야 덕거리를 할 수 있는데 기온이 오락가락하면서 아직 널지 못한 곳이 이렇게 곳곳에 있습니다. 이번 초겨울 유독 포근한 날씨가 이어져
덕거리 작업이 예년보다 열흘가량 늦게 시작됐습니다. 기온이 영상 3도 이상으로 오르면 명태에서 수분이 빠져나와 꼬리에 물방울이 맺히고 딱딱해져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결국 황태를 말릴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면서 덕장 규모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7, 8년 전 반이 줄은 게 작년 규모인데 그 작년 규모에서 올해 또 반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줄은 거죠. 양이 없어요. 2배가량 오른 명태 가격도 황태 업장에 큰 부담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에서 명태를 전량 수입하는 만큼 러시아 전쟁 등 글로벌 변수와 고환율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수지가 맞지 않아 아예 황태 생산을 포기한 덕장도 생겨나면서 한겨울 대목을 기다렸던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가축 분뇨는 그동안 주로 퇴비로 사용되면서 악취와 수질 오염을 유발하는 골칫거리였는데요. 정부가 축산 분뇨를 재생에너지 자원으로 본격 활용하기로 하면서 탄소 중립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경남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로 퇴비로 사용되는 가축 분뇨는 수질 오염과 악취를 유발해 축산 농가에겐 가장 큰 골치 덩어리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도 몰린 가축 분뇨를 농식품부가 신재생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발전소에서 고체 연료로 활용하겠다는 건데 정책 발표 나흘 만에 송미령 장관이 발전소를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국남부발전은 올해 하동 발전소부터 관련 설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축 분뇨 4만 톤을 연소를 하면은 석탄 2만 톤 대체 효과가 있습니다. 올 10월에 혼소 설비를 착공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2028년까지 고체 연료 전용 발전 설비 8곳을 구축하고 생산 시설도 25곳을 확충합니다. 2030년까지 연간 가축 분뇨 118만 톤을 발전소 연료로 활용해 매년 3만 8천 가구가 사용 가능한 전기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온실가스 50만 톤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차량 36만 대가 배출하는 규모입니다. 환경오염 방지와 신재생 에너지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겁니다. 고체 연료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신속하게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고체 연료를 생산한 다음에 소비를 할 수 있는 수요처가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됩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큼 넘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료 품질 규격화와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분뇨 수거에서 운반,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등 경제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기관별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지역 6개 주요 기관의 최근 3년간의 이전 지역 인재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농어촌공사는 87%를 기록한 반면 한국전력 31%를 비롯해 한전 KDN, 한전 KPS 등 나머지 5개 기관은 법정 의무 비율인 30%를 겨우 턱걸이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하지만 일부 기관이 예외 규정을 활용해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채우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구례군이 올해도 동계 전지훈련장으로서의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례군은 실전형 스토브리그와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체류비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등의 지원책을 펼쳐 올해 초 73개 팀 16,000여 명의 동계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례군은 숙박업과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이 활기를 띠면서 24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학교 급식 사업에 1,633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전자 변형이 없는 식재료 지원 품목을 학교 재량으로 확대하고 발주부터 정산까지 전산화하는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도내 22개 시군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등 2,100여 개 학교 21만여 명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절기상 가장 심한 추위가 찾아온다는 대해안인 오늘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특보 상황 먼저 보시면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추위와 함께 강한 바람도 동반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기온이 크게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광주 무등산 지점에서는 무려 13도에 가까운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광주 도심에서도 오늘 아침 기온 영하 5도 안팎까지 낮아지면서 어제보다 무려 8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은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종일 구름의 양은 많겠습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장성과 담양에서도 영하 6도 안팎의 기온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무안에서는 영하 1도를 보이면서 낮 동안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순천에서는 영하 6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4도로 추위 속에서도 기온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광주에서는 내일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우리 지역 눈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